안녕하십니까. 막대병원 전국지의 변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한번 못해가지고 네, 정말 좀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그때 자유주의 진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커다란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렸어요. 근데 거기 참석하느냐고 방송 스케줄을 한번 뻥크를 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강연을 나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건이나 이슈에 관해서는 굉장히 뭐 조금은 더 이성적이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럴싸하고 이제 다양하고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나 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 특히 나의 일 또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엔 나와 거리가 그래서 나와 어떤 사건 간의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장이 명백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규제 TV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되었었던 분인데 우리 박상현 대표님께서 지으셨던 이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강연에 가서도 많이 느껴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실존이자 진정한 개인의 가치다. 그러면서 책의 중간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때의 원동력, 이제 떼거지 문화할 때 그때요. 때의 원동력은 두려움이고 개인의 원동력은 용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나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 있을 때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사건이 나와 가까워질수록 나의 내면이 드러날까봐, 나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날까봐, 행여나 그것이 그래서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한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가치와 충돌시켜 보려는 어떤 용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실된 자아의 내면의 목소리를 굉장히 숨기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면들이나 좀 어두운 면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말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설사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의 징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덕하다는 비난 앞에서 굉장히 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순과 자기 위선, 자기 기만이 계속해서 발생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강연을 나갈 때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제가 나라는 개인과 굉장히 솔직하게 마주서는 그런 연습과 사고력 훈련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발적으로 하나 질문을 할 것을 갖고 왔었어요. 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샌모 교수가 이제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강연을 나가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해봐요. 인간의 생명은 도대체 얼마인 것 같느냐?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대다수, 거의 7, 80%,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값으로 매기냐? 인간의 생명은 값어치로,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다라는 답을 아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 한 번의 질문을 더 해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국경제신문사가 충정로죠. 충정로역에 있는데 충정로역에 굉장히 야수 괴물이 나타났다고 쳐봐요. 근데 이 괴물이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을 한 명씩 죽여요. 좀 극단적이고 잔인한 예지만, 그렇다면 이런 괴물을 잡아야 되느냐 잡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당연히 잡아야겠죠. 사람을 일정한 빈도수로 죽이는데 당연히 잡아야 된다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1인당 3,000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3,000원을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내시겠죠. 3,000원 정도야 당연히 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괴물을 잡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괴물을 잡는 비용이 1인당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돈을 내실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못 내겠다는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전,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냐라는 대답을 했죠. 단 몇 초 만에 단 한 번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000만 원을 못 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부도덕하다고 평가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는 말로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주머니 사정을 비춰봤을 때 3,000만 원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진 못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물어봅니다. 만약에 다음 죽을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3,000만 원을 내겠냐? 당연히 낸다 그래요. 3,000만 원이 뭐예요? 한 30억도 낼 거예요,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 나라는 사람의 진솔한 면과 마주했을 때의 딜레마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이슈에 대한 담론과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많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종지부까지는 아니지만 종지부를 어쨌거나 찍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매트릭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매트릭스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 보면 중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가?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장에 이제 나오는 매트릭스인데요. 인간의 돈은 내 돈 아니면 남의 돈, 그리고 지출하는 대상은 나에게 쓰거나 남에게 쓰거나라는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상정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돈의 소유자가 나냐 타인이냐, 그리고 돈을 쓰는 지출하는 대상이 나냐 타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밀턴 프리드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강의원 가서 이걸 많이 쓰는데 제가 질문을 해봐요. 결국엔 1번이 뭐냐면 내 돈을 나에게 쓰는 경우예요. 내 돈을 나에게 쓰는 경우인데 내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요인도 있고요. 나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호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번 케이스가 그렇죠. 2번 케이스는 나의 돈을 남에게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요인은 있지만 남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닥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죠. 남에게 선물을 사줄 때 내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지만 선물이라는 게 상대방을 100% 만족시키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케이스가 보면 남의 돈을 나에게 쓰는 경우예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요인이 조금은 떨어지죠. 하지만 나에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인카드죠. 법인카드 같은 거 과장님이 주시면 땡큐죠. 막 쓰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아무튼 이런 경우가 볼 수 있고, 글쎄요, 정책적으로 보면 현금 보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 4번 케이스가 뭐냐면 타인의 돈을 타인에게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요인이 좀 줄어들고 타인에게 쓰니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대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이것이 뭡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정확히 지적을 해요. 3번 아니면 4번, 특히 4번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흔히 말하는 복지라는 것이 남의 돈을 결국에 남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우리 입으로 1번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케이스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말했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4번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4번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지를 굉장히 주장할 때 스스로가 느껴요. 자기가 지금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일단 복지 그리고 내 삶의 주체와 책임은 나다라는 케이스를 그래서 주장하는 거고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에 복지를 어떻게 보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번 케이스를 좀 강조하시겠지만 본인들도 이 매트릭스 앞에서는 아마 1번이 가장 효율적인 거다. 내 돈은 나에게 쓰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토론이나 어떤 사회 이슈에 관해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을 때 이거 딱 그려갖고 너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하면 거의 뭐 100이면 99는 여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그 박성현 대표가 갱이라 불리는 기적에서 말한 진실 앞에서 나를 마주했을 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 비난이 두려우니까. 솔직하지 못한 것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느낌이 좀 잔인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친구들에게 강연 나오고 제가 이러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대 먹고 때로는 굉장히 좀 잔인한 질문과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들도 참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어느 한쪽이 맞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을 뿐더러 우리가 단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를 조금은 비판하는 맥락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하지만 마치 그 책을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지? 좋아요. 흔히 말하는 뭐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의 답이 틀렸다고 칩시다. 답이 틀렸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기준을 내는 사람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합의되어 있지도 않은데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케이스마다 다르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도대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플랫폼이 무엇인가 저는 자주 고민을 해봅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제 안에서도 상충하고 있겠죠. 그리고 상충했을 때 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더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매번 마주하는 상황이 저에게 너무나도 새롭고 놀랍고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씩 저를 그냥 스스로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실된 자아와 내가 마주했을 때 있었던 그 충격에서부터 또 다른 사고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교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이나 정교재 실장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양한 사고의 확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데 계속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역시도 분명한 어떤 충격과 진실된 자아와의 마주됨 속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용기 있게 극복하셨기 때문에 꾸준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 이 책, 갱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과 그리고 자유주의, 저는 자유주의가 제 삶의 하나의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참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 지침서 혹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입과 몸이 따로 놀지 않고 그리고 자기 기만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실된 어떤 개인이 진실된 나만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세상 이슈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을 때 얼마만큼 용기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진정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유주의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자료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막대먹은 정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